그러면 이제 51번 지도감독으로 들어왔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지도감독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그랬는데 행정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앞부터. 이 지문 이제 암기했어요. 사유 발생 떴죠. 그러면 주어가 뭐로 돼 있어야 된다? 업무정지. 그럼 뒤에 업무정지로 됐다면 뒤에 몇 년 나와야 된다? 3년 나와야 돼요. 그래 1번 틀렸고 꼭 알아봤어야 되고요. 2번입니다. 이거는 26회 때 기출지문이었는데 어려운 지문이었죠. 등록증 대여라고 그랬는데 자격 취소라고 나왔죠? 틀렸죠. 등록증 대여라면 등록을 취소해야 되지 자격 취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록증, 자격증 한 번쯤 구분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 2번 지문 틀렸고 3번 지문입니다. 자 여기서 나왔네. 파산 선고받아 등록 취소가 됐어요. 그럼 야는 복권될 때까지 결격이지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는 틀렸죠. 복권될 때까지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결격 사유로 등록 신청했으니까. 와 지문들 진짜 어려운 지문들이네. 다 이거. 다음 4번 지문입니다.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으면 등록가청은 개공에 대해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잊어버리지 말고요. 그래서 이거 한 번쯤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받으면 등록가청은 이를 이유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고요.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2년 내에 몇 회? 2회 이상. 2년 내 2회 이상을 받아버리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의무적 등록 취소예요. 임취입니다. 그래서 이 점, 그래서 4번 정답 됐고요. 5번입니다. 우리 간판 철거는 업무정지 시에 쉴 때는 철거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휴업이나 업무정지 시에는 철거 의무가 없어요. 안 할 때. 그러니까 등록 취소를 받았거나 이전 신고했거나 피업 신고해버리면 이때는 지첩 철거가 됩니다. 안 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만 있죠? 그래서 안 하면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1, 2, 3번 지문이 진짜 어려웠네요. 자, 그럼 52번 문제로 갑니다. 이제 52번. 행정처분과 관련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자, 이번엔 또 빡세는데 또 틀린 거래요. 그래서 이제 서술형으로 지금 계속 연습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서류형을 연습하는데 업무정지 처분한 등록과청 일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이거 기억났어요? 등신, 등록사항 통보하라고 했죠. 그럼 등록증 교부했거나 등록을 취소했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그럼 협회에다 통보하는 거 맞죠? 다음 달 10일까지. 여기서 나오니까 굉장히 낯설죠. 맞죠? 등신, 등록사항과 신고사항을 통보한다. 맞고요. 2번입니다. 등록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등록증을 처분일로부터 10일 내에 받는다. 10일이 아니고 7일 암기하고 있고 안 하면 백과죠. 증 미반납 백과. 그래 틀렸고. 다음에 디귿입니다. 5일이 떴어요. 5일. 5일이 나오면 앞으로 가갖고 정지가 들어가 있는가 체크하라고 했죠. 이 질문 암기하라고 했어요. 틀렸습니다. 자격 취소 시에만 5일 내 국장 보고하고 다른 시도에 통보한다. 주의하시라고 했고. 다음에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다면 7일 내 그 사실을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죠. 안 하면 백과예요. 자격증은 반납할 수 없으면 이때는 사유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럼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틀린 것도 2개, 틀린 거가 3개인가요? 2개. 옳은 것도 2개죠, 다행히. 이게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53번 문제. 재등록 경우에 대한 행정 제재 처분 효과가 승계인데 피업 신고 재등록을 한 갑이라고 조건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행정 제재 처분 효과 승계동 관련해서 하면 틀린 것을 그랬는데 1번 지문처럼 31회와 32회 때 연타석 출제했어요. 그래서 이게 1번 지문처럼 이게 31회와 32회 때 냈는데 이게 아주 난이도 최상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회는 기본이고 날짜로 다 물어봤기 때문에 어려웠는데 이거 푸는 요령 우리가 숙지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틀린 것 그랬는데 볼까요? 갑이 2021년도 9월 13일 업무정천 3개월을 받고 자 받았다라고 나왔죠. 그럼 기준일이 처분일이죠. 업무정지와 과태료과를 승계시키잖아요. 그럼 받았다라고 나왔으니까 밑줄이 2021년도 9월 13일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자가 폐업 신고는 언제 했느냐? 이건 따질 필요도 없어요. 폐업 신고를 2021년 11월 15일 했다가 2020년 10월 15일 날 재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처분일로부터 1년이 넘어섰죠. 그럼 업무정지 효과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1년 넘어섰어요. 맞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짧은 시간에 읽어가면서 바로바로 체크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받았다라고 나오면, 업무정지를 받았다, 과태료를 받았다라고 나오면 이때는 처분일이 기준이에요. 근데 받았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폐업일이 기준이에요. 받았다는 얘기가 없으면 폐업일 기준입니다. 폐업일로부터 1년 내에 대등록 들어가면 업무정지 때릴 수 있고요. 폐업일로부터 3년 지나버리면 이제 등록 취소는 못 해버립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그렇게 푸는 거예요, 문제를. 그러면 2번 지문 볼까요, 이제? 폐업 신고하고 1년이 지났어요. 폐업 신고하고 1년이 지나버리면 폐업 전 업무정지 처분은 위반행위를 사유로는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맞습니다. 그럼 이번엔 3번입니다. 폐업 신고한 중개법인의 대표자로서 재등록을 했다. 이자가 폐업 신고 전에 중개법인이 받은 과태료 처분의 효과. 자, 과태료 효과라고 나왔죠. 그러면 체크해야 되죠. 폐업일이다, 처분이다? 처분일이죠. 그러면 몇 년? 1년 승계하죠. 상습범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3번 질문 틀렸습니다. 정답이었어요. 아주 어려운 질문이고 암기하자고 그랬죠, 이거. 그러니까 효과가 뜨게 되면 처분일로부터 1년이다. 이게 폐업일이 아니에요. 그 점을 주의하자고 그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갑이 폐업 전 위반을 사유로 등록 취소를 받았어요. 자, 폐업 신고 전 위반을 사유로 등록 취소를 받으면 절대 결격이 3년이 될 수 없다고 그랬죠. 폐업 기간 빼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한 기간만 결격에 해당한다. 역시 맞고요. 5번입니다. 폐업 기간을 3년을 초과했어요. 그럼 폐업 기간 3년이 경과돼 버리면 폐업 전 위반을 사유로는 행정처분 못 하죠. 등록 취소나 업무정지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맞죠? 예,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암기는 기본이요. 그 다음에 이해까지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올해는 지문 하나 정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그래서 이 정도. 그래서 53번, 3번이 정답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54번 문제로 갑니다.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을 했어요. 필치, 사법결의 이양정의. 암기 꼭 하고 있어야 되죠. 그럼 보는 순간 탁탁탁탁 찍어내야 됩니다. 그 정도 속도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는데 필치 사유예요. 법인이 아닌 개공이 이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두었다. 이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는 이중사무소죠. 그러니까 이건 임치 1-1. 근데요, 니은집은 이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을 했다. 소속이 나왔어요. 소속. 그러면 이중속이죠. 필취에 1-1. 그럼 이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했다는 이중 등록이죠. 그럼 이때도 필취에 1-1. 구분했어요. 그래서 기역, 니은을 나란히 배치한 이후 대비하에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건축법에 위반하여 징역형성 받았다. 그러면 이거 건축법에 위반하여 징역받았더라도 이건 결격이죠. 결격이니까 필취예요. 필취입니다. 자, 다음 리을입니다.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을 꾸민다. 이건 금지행위죠. 임취. 임취의 3-3. 다음에 미음. 아주 잘 내는 질문이죠. 자격정지를 받은 소공으로 하여금 중개업무를 하겠어요. 이거 필치라고 그랬죠. 너무 과해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청 잘 먹고 있고. 다음 이제 비읍은 상습범인데 최근 1년 내 2회의 업무정지. 여기에 빗줄이죠. 업무책임을 받고 다시 중개사무소에 5개 광물에 성명 표기하지 않았다. 이거 성명 미표기는 과태료죠. 과태료예요. 과태료니까 세 번째에서 과태료 위반행했네요. 뭐다? 업정. 세 번째 과태료 위반행위는 업정이다. 우리 상습법 암기하고 있죠. 삼진아웃 기억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앞에서 업무정지 2번을 맞고 1회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에 해당했어요. 이거 뭐다? 2번의 업무정지 과태료 1번에 다시 4번째 타석에서 업정 위반행위했어요. 뭐 나간다? 필치. 삼진아웃이잖아 이거. 근데 2번의 업무정지 먹고 과태료 1번 맞고 그 다음에 과태료 위반행위했어요. 이때 뭐다?
임취. 앞에서 세 번을 맞고 네 번째 타석에 들어가면 무조건 임취죠. 임취로 하는데 단 필취에 꼈을 때는 필치로 간다. 요거만. 구분됐어요? 그다음에 앞에서 두 번을 맞고 세 번째 타석에 과태료 위반 행위는 뭐라고요? 없죠. 구분했죠? 상습범 가중을 조금 어려워하시는데 업을 기억하시고 이건 삼진아웃이다. 임치가 되려면 앞에서 무조건 세 번을 맞는다. 세 번을 맞고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서는 임치다. 단 필치에 꼈을 때는 필치로 간다. 됐죠? 세 번째 과태료는 업정이다. 이게. 그럼 지금 필치 사유에 해당하는 게 니은, 디귿, 그 다음에 미음. 그래서 니은, 디귿, 미음.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5번 갑니다. 행정처분 그 사유와 기간의 연결이 지금 틀린 것은 이걸 또 연습하고 가는데 동영에서도 잠시 연습을 했었는데 6개월짜리가 잠깐 이거 물어본 지가 꽤 됐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제 감 잡고 가는데 우리가 업정 6개월짜리는 결거 임상으로 암기해버렸죠. 이게 6개월짜리예요. 업정 6개월짜리. 이게 결이 뭐예요? 결격자 고용했을 때. 이원래 해소하자나 마찬가지고 이거 거가 뭐예요? 거짓 공개. 그다음에 의무적 등록 시사유, 미시사업거금보장 236. 그럼 임치 모두 업정 6개월이고요. 그다음에 상습 과중처벌이죠, 이거. 상습범. 이게 6개월짜리다. 그다음에 자격정지 6개월짜리는 뭐가 있냐면요. 소공이 이중소속했죠. 6개월이고 거짓기재 이중계약서 작성 6개월이고요. 금지행위 소공했죠. 그럼 6개월이죠. 이렇게 지금 갑니다. 자, 이걸 한 문제로 지금 연습하고 넘어가는데 자, 이 정도는 골라내야 됩니다. 그러면 거래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업정 맞죠? 이땐 기준기간 6개월이 아니에요. 3개월이죠. 거짓 공개했을 때 고의성이 있으니까 6개월로 가는다. 그래서 1번 바로 틀렸어요. 이게. 그럼 정답이었고요. 2번입니다. 개공이 그럼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했다. 개공이. 그럼 이거 6개월이라고 했죠? 고의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1, 2번 요게 암기표에서 지금 결장 전, 정확 거명, 정에 걸린 건데 정보, 개공이 정보 관련 사항이면 거래 사실 통보하지 않았거나 거짓 공개했을 때예요. 정에 걸린 건데 개공의 정보 관련 사항 위반은 업정이에요. 근데 거래 사실 및 통보는 3개월이다.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근데 거짓 공개는 고의성이 있으므로 6개월로 갑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었어요. 그 다음에 개공이 거래계약서에 거래금액을 거짓 기재했다.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는 임취죠. 그러니까 기준기간 업무징역 때렸다면 몇 개월? 6개월 가는 거죠.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이제 자격정지예요. 소공사로서 이중소했다. 그러면 개공은 이거 필취잖아요. 그럼 소공 이중소하면 자격정지 6개월 나가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소공이 만약에 중3을 매매를 업으로 했다. 그럼 매매업은 금지행위로서 개공이 위반하면 이거 개공은 임취였잖아요. 임취니까 소공이 위반하면 자격정지 6개월이죠. 금지행위 걸렸어. 알아보시겠어요? 이건 난이도가 최상급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짜리, 3개월짜리를요 무턱대고 암기하지 말고 이해를 해보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거는 암기해두세요. 그냥 업무정지 6개월은 결거 임상으로 한다. 결거 임상. 이렇게 이제 6개월짜리. 나머지 3개월로 가고요. 자격정지에 대해서는 쭉 빼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자, 그러면 이제 요거 55번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56번으로 가볼까요? 자격에 대한 부분은 무조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자격에 대해서도 문제가 지금 최상급으로 나가 있는데 자,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 중개사물에 대해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소공사에 대해서는 3월에 자격증 처분할 수 있다. 자, 우리 직접 거래는 소공이 만약에 금지행위했지 않습니까? 자격정지 기준기간 6개월이죠. 6개월인데 3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맞았죠? 위반행의 동기, 결과, 횟수를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그러니까 3월에 자격정지할 수 있다. 근데요, 또 이렇게 냈어요. 그러면 소공이 만약에 미등록 인장을 사용했다. 중개 업무에. 미등록 인장 사용은 기준기간이 3개월이죠. 근데 이렇게 냈어요.
소공이 등록되지 아니한 인장을 계약서에 사용한 경우 6월 이하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라고 냈어요. OX. 오. 이제 감 잡았죠? 기준기간을 물었을 때는 정확하게 6개월, 3개월 찍어내면 돼요. 근데 나머지 이렇게 지문을 냈을 때는 3개월이 기준기간이 됐다 하더라도 6월 이하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6월 이하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면 다 맞은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이 지문, 그럼 기준기간이 6개월이지만 3월에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4월을 명할 수 있다, 5월을 명할 수 있다, 다 맞았어요? 근데 9월을 명할 수 있다는 X, 그거만 틀린 거예요. 구분됐죠? 겁내하지 말고 암기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풀어나가세요. 설문을 보시고 각도가 뭔지, 기준기간을 묻고 있는 건지 그냥 서술형으로 묻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서술형으로 물었을 때는 6개월 넘기면 다 틀렸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기준기간이 3개월이든 6개월이든 6월 이하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6월 이하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럼 다 맞은 거예요. 업무정지 사유에다 대고 자격정지 사유에다 대고 그럼 다 맞은 거다. 그러니까 1번 맞고요. 2번 질문입니다.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공이 업무를 해가거나 이중소를 했다. 자격정지 중 이중소하면 자격 취소죠. 맞습니다. 다음에 3번입니다. 공인인사가 우리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받았다. 우리법 위반에 징역형을 받았다. 그러면 등록 취소, 자격도 취소. 왜 등록의 취소냐? 결격사유 걸렸죠? 우리법이든 타법이든 우리법 위반 징역, 집행유예 받았다. 그럼 이건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등록 취소고요. 개공이었다면 그 다음에 자격 취소에 해당한다. 맞죠? 예. 다음 4번 질문이에요. 등록관청은 자격정지사에 해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지첩시 그 사실을 시도자에게 통보하게 돼 있죠? 지첩 통보한다. 이거는 맞고요. 등록관청은 자격정지에 해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럼 지첩 통보예요. 그런데 5번 질문이에요. 자격 취소 사유를 발견한 사무소 직원이나 시도사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후 5일 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자에게 통보한다. 틀렸죠 이거? 자격 취소 자격증 사유를 발견한 사무소 소재 직원이나 시도사는 필요한 절차만 이행하는 거죠. 필요한 절차만 이행한 후 이를 교부한 자에게 통보해 주는 거죠. 자격 취소 처분을 한 후 5일 내가 아니에요. 어쨌든 틀렸습니다. 필요한 절차. 그럼 자격 취소에 필요한 절차가 뭐예요? 청문. 자격 정지에 필요한 절차는 의견 제출. 이걸 바꾸서 교부한 자에게 통보한다. 아주 잘 내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예. 자, 그러면 자격에 대한 서술형 지문들을 연습을 해봤고요. 이제 다음 문제. 역시 또 최상급 난이도가 나갔는데 57번 문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고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 것을 모두 고르면 몇 개인가? 이런 식의 문제를 3번이나 출제했어요. 19회 때, 26회 때, 29회 때 3번이나 출제했는데 이거는 자격정지를 기준으로 문제 푼다. 그럼 자격정지 사유는 우리가 이장불 확거 거금으로 한 게 있죠. 이중소속을 했거나 인장을 등록하지 않았거나 민의사했거나 불성실하게 설명했거나 설명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았거나 그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안 했거나 거래계약서에 소공이 서명 및 날 안 했거나 거래계약서 거짓 기재했거나 이중계약서를 썼거나 소공이 금지행했을 때예요. 이게 자격정지 사유인데 그러면 개공이 여기 있는 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개공이 이중소속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필취, 인장, 업정. 개공이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면 500과 그다음에 서명 날인 위반 개공이 했거든요. 업정이죠. 그다음에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 금지 행위는 뭐예요? 임취. 그래서 이게 기준기한이 개공은 필취니까 6개월 가는 거예요. 자격정지 6개월이고 여기 거짓 기재 이중계약서는 임취니까 6개월 가는 겁니다. 나머지 몇 개월? 3개월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격정지 사유이자 업무정지 사유를 모두 골라라 그러면요. 결국은 빠지는 게 이중소속하고 불성설명만 빠져요. 나머진 전부 다 업무정지 사유이자 자격정지 사유예요. 왜? 임취는 모두가 업정 사유거든요. 알아보시겠어요? 난이도 최상급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상 중에 상이에요. 그러면 볼까요? 해당하는 걸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확인 설명하면서 근거자를 제시 않았다. 개공은 500과죠. 소공은 자격 정지. 그럼 이거 아니고 이중소를 했다. 그러면 개공은 필취죠.
필취고 소공은 자격 정지. 그럼 이것도 아니고. 다음에 서명민 나란했다. 개공이었다면 이거 업정이죠. 업정이고 소공이었다면 자격 정지. 맞고요. 매매를 했다. 그럼 이거 임취죠. 그럼 임취는 업정 사유 맞죠. 개공이 있다면 업정 사유 맞고 이건 자격 정지 사유죠. 맞고요. 그럼. 다음에 거짓기재, 거래계약서, 이중계약 썼다. 그러면 이거 개공이 하면 임취잖아요. 임취니까 업무정지 사유 맞고 다음에 자격정지 맞죠. 그럼 몇 개? 3개였어요. 밑에 3개. 그게 정답 3번이었습니다. 이거 난이도 최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유형까지 파악하고 있다면 자격정지, 자격취소 어떤 걸 내더라도 다 맞힐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상급 난이도였습니다. 이게. 자, 그래서 정답은 3개였습니다. A 나오면 찍어버려야지. 그럼 안 됩니다. 누가 지금 네 그랬어 지금. 자격에 대한 부분은 꼭 낸다고 그랬죠. 시험을 무조건 출시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정지 사유를 모두 골라 이렇게 내면 난이도 하예요. 이거는. 근데 난이도 중이죠. 자격정지 사유를 골라라. 이거는. 근데 이런 식으로 비틀어냈다. 그러면 알아보셔야 돼요. 그때는 이제 이중소속하고 불성실 설명만 빠지고요. 나머지 다 업무정지 사유이자 자격정지 사유예요. 기준기간은 개공이 위반했을 때 등록 취소 먹는 사유를 소공이 위반하면 자격정지 기준기간이 6개월 가는 거예요. 감 잡았어요? 일단. 자, 그럼 58번 갑니다. 이제 벌칙으로 들어왔어요. 올해 벌칙 중에 1년짜리 징역사유 꼭 물어볼 거라고 그랬죠. 올해 물어볼 거라고 그랬어요. 형벌. 그러니까 꼭 암기를 해주시라고 그랬는데.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공사업상 한 건의 위반행위로 행정처분과 형벌이 병과되는 경우가 있다. 병과는 잘 안 묻는다고 그랬는데 행정처분하고 이렇게 행정벌로 나뉜다고 그랬죠. 그러면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입니다. 행정벌은 행정형벌이 있다고 그랬고 행정질서벌이 있다고 그랬죠. 형벌은 징역벌금이고 질서벌은 과태료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처분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거 나눠요. 그러면 이 라인이 틀리면 한 건의 위반은 동시에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행정처분과 행정형벌은 병과되는 경우가 있죠. 행정처분과 행정질서벌도 병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유일하게 지정 취소하면서 500과 때리는 게 있어요. 이게 있는데 운영규정이 있죠. 운영규정 제정 승인 안 받았거나 위반 운영했다. 500과에다가 지정 취소해요. 이게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1번 그냥 맞았어요. 근데 형벌 때리면서 질서벌 때리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 징역 벌금은 따로따로 가는 거죠. 또는이니까. 징역 벌금이 한 건의 위반으로 동시에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만 감 잡고요. 자, 2번입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협회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500과죠 이거. 누가 부가징수한다? 국장이. 맞고. 그다음에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요. 이거 500과죠. 500과는 등록관청이 아니고 시도지사. 그래서 3번 정답. 4번입니다. 자, 과태료 기준금액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과태료 기준금액은 대통령령에 있다, 국토부령에 있다? 대통령령에 있죠. 돈이 있으니까, 돈이니까. 근데 업무정지, 자격정지 기준기간이 있죠. 업무정지, 자격정지 기준기간은 6개월이냐 3개월이냐인데 이 기준기간은 어디 있다고요? 국토부령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과태료 기준금액은 대통령령에 있죠. 돈이니까. 그래서 이 경우는 얼마? 이 경우는 얼마? 위반행위 동기 등을 참자가 2분의 1번에서 가중강경할 수 있죠. 가중하더라도 500만 원,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맞고요. 다음에 5번입니다. 양벌 규정은 형벌 위반행위만 적용이 있지 행정질서벌이나 행정처분은 적용이 없어요. 소공이나 보조원이 징역벌금 위반했을 때 개공은 벌금 때리겠다는 얘기니까 형벌 위반행위만 적용이 있죠. 양벌 규정은. 맞습니다. 암기하지 말고 이해하세요. 그래서 3번 정답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59번 문제. 올해 지금 출제가 예상된다고 그랬어요. 형벌은. 그러니까 꼭 암기해 주자고 그랬는데 기준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지금 물어봤습니다. 시세 부당한 영향. 자, 시세가 나왔어요. 시세가 뜨면 몇 년? 3-3. 다음 2번입니다. 아닌자 나왔거든요. 1-1. 거래정보 사업자가 정보 나왔죠. 거래정보 사업자 정보 나오면 1-1.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성명상호 이거 대여라고 그랬죠. 1-1.
그럼 보존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다. 1-1. 이건 반의사 불벌죄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비밀 누설죄. 그러니까 정답 1번이었어요. 반드시 맞춰야 됩니다. 형벌 오래 낼 거라고 그랬어요. 이양사칭 표정 시비 금지 꼭 암기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60번 문제입니다. 전형적인 문제 유형이죠. 과태료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 세 가지를 다 물어보는 거죠. 사유, 금액, 부가권자. 이건데 옳은 것 모르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맞춰버립니다. 이거는 공제사업 500만 원 국토부 장관 맞죠? 2번 부당한 표시 광고입니다. 500과죠. 이거 정보통신서비스공자 500과고 이거 국장이죠. 그래 틀렸고 정보통신서비스공자 했으니까 이게 부당한 표시 광고였다면 등록관청이 맞아요. 근데 정보통신서비스공자 했으니까 500과 국장이죠. 다음에 광고하면서 명시할 사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100과 맞고 시도의사가 아니죠. 등록 관청이죠. 다음에 사실과 다르겠다. 존다, 과해, 다에 걸렸죠. 부당한 표시 광고죠. 500과 맞고요. 등록 관청 맞죠? 그럼 지금 옳은 걸 하겠으니까 기억과 리을. 이게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럼 61번 문제. 틀린 것은 그랬어요. 벌칙과 관련한 셈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요. 사례형 지문이거든요. 사례형 지문은 솔직히 잘 안 냅니다. 한 번쯤 감만 딱 잡아주세요. 사례형 지문. 그러니까 받았다라고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보세요. 그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럼 시세가 뜨면 3-3이죠. 그러면 방해하여 500만 원 벌금을 체크해야 돼요. 벌금을 받았다. 가능합니까? 3-3이니까 3년에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니까 500만 원 벌금을 받았다. 가능하죠? 이거를 500만 원 과태료 부과받았다 하면 틀렸어요. 근데 그렇게 내면 이건 골탕매길로 작정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작년 시험에 31회 때였나? 31회 때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에 대해서요. 벌금 부과 대상이 된다 이렇게 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은 과태료 대상이죠. 3천만 원 이하냐, 5% 이하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지 벌금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사례형 지문들 어려운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염두에만 두세요. 그냥 요런 지문이 있구나. 그래서 500만 원 벌금 받았다. 맞았죠 그럼? 그다음 2번입니다. 보증관계증 사본을 교부하지 않았다. 이건 100과죠. 그럼 30만 원 과태료 부과 받았다. 가능하죠? 다음에 연수교육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이거 500과죠. 그럼 100만 원 과태료 부과 받았다. 가능하죠? 다음에 4번 지문입니다.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했거든요. 그럼 벌금. 양벌금이면 벌금이라고 그랬죠. 벌금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해버리면 2분의 1 감경이 아니에요. 면하죠. 이건 기출지문입니다. 4번 지문은 어려운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분의 1 범위에서 가감이 아주 익숙하거든요. 근데요. 과태료 이런 것들은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강경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양벌 규정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 벌금을 면해버리죠. 2분의 1이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5번 지문입니다. 표시광고 위반했습니다. 중개보조원을 명시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100과 맞죠?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4번 이제 정답이었어요. 자, 그래서 공인인증서 법령 파트가 모두 끝났어요. 그래서 공인인증서 법령이 지금 백선에서도 61번까지 와 있죠? 원래 법령 파트는 출제 비중이 70%. 그러니까 여기서 28개인데 지금 현재 원래 100선이니까 70번까지 가야 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제하고 실무 쪽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 커버하기 위해서 이것도 61번까지가 끝났습니다. 법령 파트가. 이게. 법령은 시험에서 거의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안 틀려요. 그러니까 28개 중에 이 중에 최소한 24개 이상은 맞출 거예요. 이제 나머지가 관건이죠. 그러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법하고 실무 쪽에서 어느 정도 득점을 하냐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득점을 하느냐 못하느냐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다시 심기일전하고 해야 되죠? 네.